수업 시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끝내질 못해서 지금 영상으로 학생분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영상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만들어 볼 거는 영상 위에 초시계를 얹어 놓는 예를 들면은 운동 영상 같은 데서 이제 0초부터 10초까지 또는 뭐 20초부터 0초까지, 그래서 그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에 얹어 놓고 싶은 영상을 하나 가져오시고 시퀀스를 만들어야겠죠. 시퀀스를 만들면 또 많이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시퀀스와 영상의 차이점 항상 확인하시고 이 시퀀스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시퀀스 설정 가셔서 꼭 확인을 하셔라. 다른 거는 확인 안 해도 되지만 1920, 1080 내가 원하는 1080p 또는 뭐 4K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시간 기준이 24프레임/s 또는 30프레임/s, 60프레임/s 내가 촬영한 대로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름도 바꾸실 수 있었죠. 영상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나는 시퀀스만 이름을 바꿨는데 타임라인도 프로그램 창도 이름이 같이 바뀌더라. 이 세 개는 같은 시퀀스니까, 같은 아이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데 추후에 또 다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다가 오른쪽 위, 여기 공간이 왼쪽 위가 더 넓으니까 왼쪽 위에다가 초시계를 한번 놔보자고요. 초시계는 영상 안에다가 놔도 되지만 추후에 그 초시계를 다른 영상이나 뭐 다른 클립 같은 데다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클립에다 놓으시면 사용이 다른 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투명 비디오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프로젝트 창 아래에 있는 새 항목 열어보시면 거기 투명 비디오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아까 시퀀스 세팅이랑 똑같이 1080p에 저는 24프레임/s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24로 잘 되어 있죠. 건드릴 거 없이. 혹시 여러분들 시퀀스 세팅이 30이라면 이건 30으로, 60프레임/s라면 6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 투명 비디오를 끌어다가 영상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 투명 비디오 좀 좁으니까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시켜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투명 비디오에다가 초시계를 얹어 놓을 거거든요. 초시계는 효과창 가보시면 효과창에 비디오 효과 열어보시면 거기서 비디오 열어보시면 중간쯤에 시간 코드라고 있어요. 시간 코드를 끌어다가 투명 비디오에 얹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창 보시면은 바로 투명 비디오 위에 시간 코드가 얹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또 수정을 해 주셔야겠죠. 크기 조절, 뭐 위치 조절. 자, 효과 컨트롤 창 가보시면요. 효과 컨트롤은 당연히 내가 투명 비디오가 선택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움직입니다. 다른 클립이 선택되면 효과 컨트롤 또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투명 비디오 가시면, 저는 클릭이 안 될까요? 네. 투명 비디오 누르시면 효과 컨트롤 창에 우리가 방금 집어넣은 시간 코드라고 있을 겁니다. 컨트롤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없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나왔다, 그러면 클립이 다른 애가 클릭되어 있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투명 비디오에 있는 시간 코드를 우리가 움직여 줄 건데, 위치 조절 이렇게 숫자 2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둘 수 있는데, 위치 조절은 뭐 우선은 잠시 이상한 데다가 일단 두고, 크기 조절, 필드 기호, 불투명도 이렇게 있는데, 불투명도는 뭐냐면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검게 살짝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더 진하게, 더 두껍게, 더 진하게 또는 아예 없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밑으로 내리면 잘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로 겉에 배경을 잡아 주실 수 있고요. 난 검은색이 좋다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기호는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이상한 원인데 이거는 우리 필요 없잖아요. 뭐 있어도 어차피 우리 다 잘라줄 거긴 하지만 필요 없으니까 체크를 풀어서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간 코드 소스라고 있는데 이거의 역할은 열어보시면 생성이라고 있어요. 얘로 바꾸시면은 시작 시간 코드라는 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비활성화돼서 미디어에 있었을 때는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생성으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작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1초부터 시작하겠어. 그러면 1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는 나는 5초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5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시작 시간 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초를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0초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잡을 거고요. 이 시간에는.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만질 게 크기 정도,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25 사이즈 정도로만 두겠습니다. 이따가 아무래도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위치를 잡기 전에 우리 요 양쪽에 시간, 분, 그리고 프레임 요건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분하고 초만 필요해, 또는 나는 초만 필요해, 또는 초하고 프레임까지만 필요해. 그럴 때 이제 양쪽 부분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줘야겠죠. 잘라줄 때는 비디오 효과에 변형, 열어보시면 변형에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르기를 끌어다가 놓고 이 자르기를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효과 컨트롤 창 가보시면 또 자르기가 기다리고 있죠. 자르기를 나는 왼쪽을 자르겠어. 쭉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마우스가 좀 힘든 분들. 그러면은 자르기를 누른 채로 여기 프로그램 창에서도 이렇게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저는 지금 초만 남기지만 또 뭐 프레임까지 남기고 싶으신 분들, 또는 분까지 남기고 싶으신 분들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른 시간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쭈에 두셔도 되지만 지금 두셔도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움직이셔도 되겠고, 또는 투명 비디오의 효과 컨트롤 창에서 동작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위쪽에다가 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편한 곳에다가 잠시 두고요. 잠시 뒤에 또 다시 옮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필요한 게 숫자가 흰색인 게 또 나는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뭐 검은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숫자를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시간 코드를 보시면 이 숫자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컨트롤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우리 비디오 효과에 또 가보시면은 거기에 색상 교정이라고 있습니다. 색상 교정 열어보시면 색상으로 변경이라고 있어요. 색상으로 변경을 투명 비디오에 넣으시고 또 효과 컨트롤 창 가셔서 흰색 변경 지점이 흰색으로 잘 되어 있죠. 만약에 원래 색깔이 뭐 갈색이다, 그러면 그 갈색 스포이드로 또 따서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흰색이니까 흰색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나는요 검은색으로 바꿀래요. 검은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검은색으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 변경해서 색조라고 되어 있는 애를 색조 밝기 및 채도로 바꾸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컨트롤은 또 만질 이유가 없겠네요. 잘 바뀌어서 빨간색으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네, 원하시는 색깔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그 색깔을 동그라미를 가져다가 두셔야 합니다. 그냥 요것만 움직이신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저는 이제 검은색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색깔까지 바꿨다. 그럼 이제 또 원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0초부터 10초까지 가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반대로 10초에서 0초로 가고 싶어요. 숫자가 카운터가 거꾸로 가는 거를 확인하고 거꾸로 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16, 17초, 0초에서 17초까지 가는 영상인데 얘를 그러면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길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잠시만 복사를 좀 할게요. 뒤에 숫자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배경이 검은색이면 숫자가 안 보여서 이렇게 쭉 늘리시면은 그냥 18, 19, 20 쭉쭉 늘어납니다.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 클립만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실 때 내가 원하는 길이로 저는 한 12초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10초, 11초, 12초까지 가는 거. 자, 내가 원하는 그 숫자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드심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거꾸로 가는 게 아직 어색하신 분들은 이거 어차피 거꾸로 만드신 다음에 수정을 하면 되는 거라서 길게 저는 10초로 만들 거니까 12초로 잡았어요. 우선은.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도 지속 시간 여러분들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도 지속 시간을 들어가시면 속도를 우리가 빠르게 느리게 또는 뒤로 가게 할 수 있는 게 속도 지속 시간인데 여기서 비활성화가 돼서 아직은 우리가 움직이질 못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잠시 끄고 이 투명 비디오 클립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첩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중첩 이름은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초시계 저는 우선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클립이었던 초시계가 시퀀스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시퀀스로 프로젝트 창 가보시면은 시퀀스라는 친구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속도 지속 시간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속도를 내 맘대로 또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뒤로 재생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아까 0초부터 12초까지 가던 게 12초부터 11, 19 이렇게 뒤로 0초까지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숫자를 나는 0초가 되자마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움직이실 수도 있겠죠. 방향키로 0초가 되자마자 꺼지게 만들 거고 그리고 10초가 되자마자 시작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또 움직여서 10초 이때부터 시작하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10초부터 0초가 딱 되는 순간 또 이 숫자가 없어지도록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0초가 좀 튀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0초를 조금만 더 길게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초에서부터 0초로 거꾸로 가는 초시계를 만들어 봤고요. 이 초시계 겉에다가 이제 원으로 테두리 뱅글 돌 수 있도록 동그라미가 점점 줄어드는 초시계와 함께 줄어드는 모션 그래픽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은 왼쪽에 툴들을 보면은 저는 지금 원으로 되어 있는데 펜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펜 도구를 길게 누르면은 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타원도 만들 수 있거든요. 타원 클릭하셔서 자, 쭉 그림을 그려줍니다. 원. 그런데 그냥 그리면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잖아요.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정원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원을 그리실 수 있고요. 자, 이 원에 또 이미지 색깔이라든가 테두리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원은 타임라인에 그래픽이라고 해서 방금 없었던 클립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이 클립의 효과 컨트롤 창 가보시면은 모양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이 원이에요. 만약에 원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모양 2 하나 더 그릴까요? 모양 3. 그래서 1, 2, 3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지금은 2, 3는 필요 없으니까 모양 2, 모양 3은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실게요. 자, 원 펼쳐보시면
자, 여기에 바로 요 색깔 있는 곳이 이게 색깔 바꾸는 거구나 느껴지시죠? 만약에 안쪽 요 회색을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눌러서 뭐 빨간색으로 바꾼다거나 원하시는 색깔 바꾸실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깥쪽 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을 클릭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 나는 색깔을 요런 색깔로 만들겠어요. 원하시는 색깔 잡으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너무 얇은데요. 더 두껍게 선 쪽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셔서 더 두껍게 또는 더 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지워주고 싶어요. 안쪽 칠을 클릭을 해서 체크를 풀어주시면 안쪽 색깔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이 또 너무 2D라서 조금 심심해요 그러신 분들은 또 어두운 영역 클릭하시면 그림자도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림자 내가 원하는 방향, 뭐 거리, 또 뭐 투명도 조절해서 원하시는 그림자도 당연히 색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그림자 색깔도 넣으실 수 있고 그림자 색깔 다시 저는 기본적인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원을 모션 그래픽을 활용해서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림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초보자분들에게는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가보자면 왼쪽에 효과창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우리 아까 뭐 자르기도 했었고 시간 코드 넣었었고 색상도 바꿨었는데 왜 더 아래 내려가 보시면 비디오 전환이라고 있어요. 비디오 트랜지션을 열어보시면 그 중에서 지우기 부분 와이프에 열어보시면 또 클락 와이프 시계 방향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집어 넣어 주실 건데 지금 제가 하나 놓친 게 그래픽이가 좀 짧네요. 초시계랑 길이 맞춰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시계 방향 지우기를 넣어 주실 건데 제가 하나 설명드리려고 얘를요 이 원을 가운데다 두셔야 되는데 제가 가운데다 안 놓고 제가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우선 한번 놔볼게요. 이거를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우선은 아무데나 놓은 겁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시계 방향 지우기를 이제 끌어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놓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겼을 때 딱 놓으시고 자, 이 시계 방향 지우기를 더 길게 늘릴 건데 저처럼 이렇게 잡히면 좋은데 혹시 이 부분이 이렇게 저처럼 마우스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인디케이터를 쭉 끌어서 시계 방향 지우기 효과를 집어넣은 곳에 가서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확대가 그 부분이 되면서 이제 잡힐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이 좁을 때는 이렇게 잡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넓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눌러서 좁혀주시고 처음부터 쭉 시계 방향 지우기가 적용되도록 두시면 어떻게 되나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시계 방향 지우기가 안 되고 계속 가만히 있다가 뒷부분에 가서 이상한 모양으로 지워지네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이것 때문에 우리 함께 했던 학생분과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끝내질 못해서 지금 영상으로 학생분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원이 가운데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시계 방향 지우기라는 효과창에 비디오 전환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시계 방향 지우기는요 영상의 정가운데를 기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워져요. 자, 어떤 말이냐면은 우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원을 가운데다 그러면 제대로 놔볼게요. 가운데다가 그냥 인디케이터가 가운데 있어서 인디케이터를 맨 앞에다 두고 이 원을 가운데다 이렇게 두는데 그냥 놓으면 어디가 가운데인지 모르겠죠.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가운데 기점을 바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때 딱 놓으시면 원래 시계 방향 지우기는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플레이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게 시계 방향 지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을 다른 곳에다가 영상의 정 가운데가 아닌 다른 곳에다 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니 항상 가운데다 만드심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다 만들어졌으니까 이 숫자도 당연히 원 안에 넣으시려면 가운데다가 잘 두셔야겠죠. 그런데 숫자가 조금 작네요. 원에 비해서. 원을 줄여주신다거나 또는 숫자를 키워주실 수도 있겠죠. 숫자가 지금 이것도 크는 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큰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이 기준점이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 기준점을 10이라는 요 숫자의 가운데다가 잘 두고 크기를 키우시면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숫자가 커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따가 원이랑 같이 좀 줄이긴 해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10초부터 쭉 원이 줄어들면서 시간도 점점 줄어들면서 0초가 되었을 때 끝나는 초시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초시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원했었던 오른쪽 위로 죄송합니다. 자, 왼쪽 위로 가야겠죠. 자, 왼쪽 위로 가려면은 그럼 이 클립 두 개를 또 움직여야 되나요? 두 개를 움직이는 것도 번거롭고, 그리고 아까 이 원도 딴 데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 이 지워지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방법, 이 두 개를 합쳐서 또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어 줍니다. 중첩. 그래서 완성된 초시계를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프로젝트 창에 완성된 초시계라고 시퀀스가 만들어졌죠. 이 완성된 초시계가 하나로 클립으로 묶여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셔도 플레이를 해보면 아무 이상 없이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크네요. 그쵸? 숫자가 좀 과하게 크니까 내가 원하는 또 사이즈로 조금 줄여서, 조금 작나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두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제 제대로 된 초시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시계를 저 다른 영상에, 다른 클립에서 또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퀀스를 또 끌어다가 다른 위치에다 이렇게 두실 수도 있겠고요. 자, 오디오도 같이 딸려오지만 오디오는 그냥 다시 연결 해제해서 지우셔도 되겠죠. 네, 또는 아까 사용했던 이 클립을 끌어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복사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초시계를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다른 영상 사용하는 방법도 전달 드렸습니다. 운동하시는 영상 또는 툴을 재면서 게임하시는 영상 같은 데에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영상에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제 학생분들은 당연히 핸드폰 번호로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질문 언제든지 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질문, 궁금하신 부분 말씀 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이 워낙 저도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서 다음 영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저도 기쁜 마음으로 답변 드리고자 빨리 만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